안녕하세요. 옛 글에서 꽃향기는 맞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문향이라 표현했습니다. 꽃향기처럼 시향기 들어보실래요? 살며 시 한 편, 살며시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눈물에 관한 시들 중에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과 백석 시인의 여승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낭송 전 김소월의 생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월의 본명은 김정식이며 1902년 음력 8월 6일 외가인 평안북도 구성에서 태어나 곧 친가인 곽산면 남단리 일명 남산리로 돌아와 성장하였습니다. 김소월이 3살 되던 1904년에 처가로 가던 부친 김성도는 당시 정주와 곽산을 잇는 철도 공사장에 일본인 목독꾼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근 한 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깨어난 뒤로 정신 이상자가 되어 평생을 폐인으로 보내게 되는 아버지는 김소월의 운명이 포모하는 원초의 어둠이었으며 성인이 된 이후 비사교적인 성격과 폐쇄적인 내향성은 그 어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이 폐인이 되자 정주에서 광산을 경영하는 조부가 김소월의 교육을 책임졌으며 이야기의 재미를 가르쳐준 숙모 계희영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1909년에 사립인 남산보통학교에 입학, 1915년에 졸업하여 그해 4월 민족적 자긍심이 강했던 오산학교 중학부에 진학하였는데 이때 평생 스승인 안서 김억을 만나 그의 지도와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에 몰입하게 됩니다. 1920년 3월 창조 5호의 작품 낭인의 봄, 야의 우적, 오가의 읍, 그리워, 충강 등 시 5편을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단하게 됩니다. 오산학교 재학 시절인 1916년 고향 구성군 평지면의 홍단실과 결혼하였으며 1922년 배재고등보통학교 5학년에 편입, 1923년 배재고보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 상가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같은 해 9월 관동 대진제로 중퇴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 무렵 유일한 문호인 나도향과 사귀게 되었고 잠시 김억을 위시한 김동인, 김찬영 등과 영대 동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24년 고향으로 돌아간 후 조부가 경영하는 광산일을 도왔으나 광산업의 실패로 가세가 크게 기울어져 처가인 구성군으로 이사하여 1926년에 동아일보 구성지국을 개설, 신문 배포, 수금, 경영을 모두 책임지고 경영하였으나 사업 수완이 전무하고 세속적인 처세에 서툴렀던 그는 곧 파산해버리고 생계를 위해 어울리지 않게 고리대금업에도 손을 대보지만 이내 실패하고 맙니다. 연이은 실패로 극도의 빈곤에 시달렸으며 유일한 친구였던 나도향의 요절을 못내 슬퍼하고 잇따라 고월 이장희가 자살한 데 충격을 받았던 김소월은 33세 되던 1934년 12월 23일 부인과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셨는데 이튿날 과음과 아편 과다복용으로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1922년 개벽 7월호에 한국 서정시의 기념비적 작품인 진달래꽃을 발표하여 크게 각광받은 김소월은 불행하고 짧은 생애를 보내면서 슬픔, 외로움, 한 등을 섬세하게 노래한 민요적인 시를 주로 썼으며 126편이라는 방대한 양의 시를 묶어 1925년 생전의 유일한 시집 진달래꽃을 매문사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시혼의 음령과 정조를 강조한 시론,
시혼을 같은 해 개벽 5월호에 발표하였으며 1939년 김억의 주간하에 시집 소월시초가 발간되었습니다. 1968년 3월 한국일보사가 남산에 세운 소월시비는 오늘도 산책하는 무시선에 촉촉한 슬픔의 숨결을 전해주고 있으며 1981년 예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라 할 수 있는 금관 문화훈장이 주서되었습니다. 향토성 짙은 서정으로 한국시의 영역을 넓힌 소월 김정식의 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1987년 문학사상사에서 소월시 문학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월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의 죽음에 관해서 좀 더 들여다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서적들과 연구자들은 김소월의 죽음을 음독 자살로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김소월이 태어난 지 110년째 되던 해인 2012년 김소월의 유족을 통하여 그가 악성 류마티스를 심하게 앓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소월은 고통을 견디기 위해 아편을 조금씩 입에 넣으며 아픔을 달래왔고 치사량을 복용한 그날에 그가 세상을 뜬 것입니다. 유족의 이야기로 아편을 먹은 이유는 자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류마티스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먹은 것으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사실은 이별의 시가 아닌 이별을 가정해서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시입니다. 진달래꽃이 등장하는 영변은 정주에서 가까운 곳이며 약산은 영변의 명승지입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진해 벚꽃이나 지리산 철쭉을 보러 가자고 하듯이 그곳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산 진달래 구경 가자는 말이 관용어처럼 쓰였습니다. 봄날의 약산 진달래는 그 시대 그 지방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러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의 지려 밟고는 어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해서 꼭 눌러 밟고로 해석한 이유로 교과서에도 그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지려 밟다는 것은 짓눌러 밟는다는 말인데 사뿐히 지려 밟는 행위는 모순형용에 해당됩니다. 또 국어 대사전에는 지려 밟다의 의미를 제겨 디디어 사뿐히 밟다라고 밝히고 진달래꽃의 이 시행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겨 디디다라는 말은 발끝이나 발 뒤꿈치만으로 땅을 디디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뿐히 지려 밟고는 힘을 주어 눌러 밟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듯 아주 사뿐하게 밟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그의 스승 김억이 소월시초에서 지려 밟고를 지레 밟고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이때의 지레는 지레 짐작하다에서처럼 먼저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밟기 전에 당신이 제일 먼저 그 꽃을 사뿐히 밟고 가라는 의미이며 그래야만 사뿐히라는 말과 의미가 연결된다고 합니다. 첫 회에 말씀드렸듯이 시를 해석하는 것은 시를 읽는 독자의 몫이니 낭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해석하시기 바라며 이제 오늘의 테마인 눈물에 관한 시 두 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진달래꽃. 김소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여승 백석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에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에 어느 산 깊은 금동판 나는 화려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압이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꽁도 설게 오른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호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살며시 한편, 살며시와 함께 편안한 시간, 힐링의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라는 테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